CNN 특파원이 전하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 역수출 성공 스토리. 저는 CNN 서울 특파원 데이비드 한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4월, 여러분께 한국 원자력 역사의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의 선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곳은 66년 전 한국이 첫 발을 내딛었던 원자력 여정의 출발점이었죠. 1959년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한국은 미국에서 연구용 원자로를 들여왔습니다. 당시 한국은 기술도 경험도 없었어요. 그저 배우기에 급급했던 나라였습니다. 연구실을 돌아보며 한올로 연구원이 들려준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외국 기술을 들여올 때마다 우리가 언제쯤 우리 기술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했죠. 그 답이 2025년 오늘 드디어 나왔습니다. 한국이 연구용 원자로 설계 기술을 원조국 미국에 역으로 수출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룬 겁니다.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오랫동안 특파원 생활을 해왔지만 이런 역전의 드라마는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연구원 한켠에는 오래된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연구원들이 미국인 선생님의 지도 아래 열심히 배우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최근 미주리 대학교와의 계약 체결식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두 사진을 나란히 보니 66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압축되는 듯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김현석 원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우리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인정이자 선생님에게 인정받은 제자의 기쁨이죠. 그의 목소리에서 자부심과 감격이 묻어납니다. 역사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는 것은 특파원으로서 큰 행운입니다. 배우는 입장에서 가르치는 입장으로,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66년 만에 이루어낸 이 성공. 스토리는 한국의 끈기와 도전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주리 대학교 캠퍼스에서 열린 입찰 현장에 저는 유일한 아시아계 기자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원자력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현장에서 한국의 입찰단이 눈에 띄었죠. 그들의 표정에서 자신감이 엿보였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실력이 있습니다. 이미 요르단에 연구로를 수출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한국원자력연구원 이정준 팀장이 당시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결과가 나왔네요. 한국원자력연구원, 현대엔지니어링, 그리고 미국의 NPR. 어소시어츠로 구성된 팀이 미주리 대학교가 발주한 차세대 연구로의 첫 설계 계약을 따냈습니다. 세계적인 경쟁자들을 제치고 말이죠. 흥미로운 점은 한국팀이 왜 미국 회사인 NPR과 손을 잡았는지였어요. 현대엔지니어링의 박준호 이사는 우리의 기술력과 NPR의 현지 경험이 만나 시너지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똑똑한 협업이었던 거죠. 입찰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총 3차에 걸친 기술평가, 가격 협상, 그리고 미국 규제기관과의 협의까지. 한국팀은 밤낮 없이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발표 전날에는 호텔에서 새벽까지 연습을 반복했어요. 현대엔지니어링의 김태영 과장의 말에서 그들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미주리 대학교 측에서는 왜 한국팀을 선택했을까요? 켄 브룩스 미주리대 연구로 책임자는 기술력, 경험, 가격,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팀의 열정이 결정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이 가진 고성능 연구로 설계 경험이 높은 평가를 받았죠. 이 성공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이 꾸준히 원자력 기술에 투자해온 결과물이에요. 기자로서 저는 종종 한국의 끈질긴 기술 발전을 지켜봐왔지만 이번처럼 뚜렷한 성공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미주리 대학교 연구로 센터를 방문했을 때 저는 그곳의 활기찬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연구로 주변에는 의학, 물리학, 재료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죠. 이곳은 단순한 연구시설이 아닙니다. 미국 전역의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곳이죠. 미주리 대학교의 엘리자베스 롤린스 교수가 자부심을 갖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미주리대 연구로는 미국 내 암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의료용 물질 생산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한국이 설계하게 될 차세대 연구로는 20메가와트급 고성능 설비입니다. 현재 10메가W급 연구로의 2배 용량이죠.
이 연구로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암 치료용 의약품 생산을 대폭 늘리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내 암 진단에 사용되는 중요한 의료용 물질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새 연구로가 완공되면 자체 생산량이 크게 높아질 겁니다. 미주리대 의대 존 파커 교수의 설명에 저는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연구로의 다른 주요 임무로는 새로운 소재 개발을 위한 실험, 핵물리학 연구, 그리고 다양한 산업용 방사성 물질 생산 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과학기술의 심장부 역할을 하게 될 시설이죠. 건설 부지를 둘러보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지금 새 연구로가 필요한가요? 이에 미주리대 연구로 센터의 리차드 해밍턴 소장은 현 연구로가 1966년부터 운영되어 오래되었고 의료용 물질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이 연구로가 완공되면 전 세계 암 환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은 의료용 물질의 주요 수출국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기술이 세계 의료에 기여하게 된 셈이죠. 한국팀은 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연구로를 어떻게 설계할 계획일까요? 그 핵심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실험실에서 저는 작은 금속 조각 하나를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진 그것은 바로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인 새로운 연료였죠. 이게 바로 우리의 기술력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김민수 박사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과거 연구로는 농도가 높은 연료를 사용했지만 안전 문제로 농도가 낮은 연료로 전환 중이라고 해요. 문제는 낮은 농도의 연료는 출력도 낮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팀의 혁신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낮은 농도의 연료임에도 그 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높은 성능을 내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죠. 특수 합금과 코팅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10년의 연구 끝에 이룬 성과죠. 김 박사의 말에서 긴 연구의 여정이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핵심 기술은 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설계였어요. 연구로 내부의 열 흐름을 최적화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모두 높인 것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이승호 부장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아주 작은 온도 변화까지 예측하는 기술이 있기에 가능했죠. 우리 설계는 미국의 안전 기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저는 한국팀의 설계안과 경쟁국의 설계안을 비교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한국의 설계가 훨씬 작으면서도 성능은 더 높다는 점이었어요. 같은 공간에서 더 많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박지원 연구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기술적 우위가 어디서 왔는지 물었을 때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바로 경험이었죠. 한국은 이미 요르단에 연구로를 성공적으로 건설한 경험이 있었고 국내 하나로 연구로 운영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이런 실전 경험이 이론을 뛰어넘는 기술력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미국 측 전문가들의 평가도 놀라웠습니다. 미국 원자력학회의 제임스 콜린스 박사는 한국의 설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미국이 배울 점이 많다고 평가했어요. 한때 가르치던 나라에서 이제는 배우게 된 역설적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기술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연구실을 나오며 마주친 젊은 연구원들의 눈빛에서 저는 한국 원자력 기술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다음 단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의 재무팀장 정현우 이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번 계약의 경제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노트북을 열었죠. 이번 계약은 1단계 1,000만 달러 규모입니다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정 이사의 화면에는 앞으로 10년간의 사업 계획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초기 설계, 상세 설계, 건설, 시운전까지 전체 사업비는 약 1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는 숫자에 놀라되물었죠. 한국 기업들이 10억 달러 전체를 맡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단계를 잘 마치면 다음 단계도 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그의 답변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연구로 설계는 처음 설계한 팀이 계속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해요. 이번 계약의 파급 효과는 단순한 금액을 넘어섭니다. 한국의 중소부품업체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이죠.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윤성민 회장은 연구로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만 수천 종이라며 국내 중소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번 수주가 가져올 브랜드 가치였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특별합니다. 미국에 수출했다는 사실 자체가 품질을 인정받는 효과가 있죠. 한국무역협회 김태훈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이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 원자력 기술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실제로 이 계약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하기 위해 경기도의 한 부품 제조업체를 찾았습니다. 연구로 부품을 생산하는 테크노밸리의 황정호 대표는 미국 수출이라는 실적이 생기면 다른 나라 수출도 쉬워집니다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죠. 미국 측의 경제적 이득도 상당합니다. 미주리 대학교 경제학과 샌드라 톰슨 교수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로 미주리 지역에 약 5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기술 수출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는 단기적인 수주 금액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이미지 향상, 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 그리고 새로운 시장 개척의 기회를 의미했죠. 정현우 이사의 말처럼 이것은 정말 시작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워싱턴 DC의 한미과학기술협력 포럼에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자리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2024년 한국이 잠시 미국의 기술 민감 국가로 분류되면서 양국 간 기술협력에 걱정이 생겼었죠. 당시에는 원자력 분야 협력마저 제한될까 우려가 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김영진 국장이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로 수주는 그런 걱정을 완전히 없애는 계기가 되었어요. 김 국장은 이번 계약은 과학기술 협력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이번 계약이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한미기술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이었죠. 미국 에너지부의 브라이언 존슨 차관은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은 미국에게도 큰 이익이라며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부 관계자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저는 흥미로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과거 일방적인 기술 이전이었던 관계가 이제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파트너십으로 발전한 것이죠. 한국은 이제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연구하는 동반자입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수잔 라이트 위원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모든 장벽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안전정책에 따른 일부 제한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을 통해 양국은 그런 제한 속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냈어요. NPR 어소시어츠의 마이클 브라운 대표는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경험이 만나 시너지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회의실 밖에서 양국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1년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죠. 한국 측 대표는 이번 계약이 협정 개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미 기술 협력의 강화는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국장은 원자력은 단순한 에너지 기술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어요. 이번 계약은 기술적, 경제적 성과를 넘어 외교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미 동맹이 군사 분야를 넘어 첨단 기술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양국의 협력이 더욱 단단해지는 순간을 목격하는 것은 특파원으로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장의 분위기가 예년과 달랐습니다. 한국관을 찾는 각국 대표단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죠. 미국 연구로 수주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국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이번 계약은 세계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박성훈 국제협력실장이 말했습니다. 그 메시지란 바로 한국이 연구용 원자로 시장에서도 최고 기술 보유국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저는 현장에서 태국,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 여러 국가대표단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높은 관심을 보였어요. 태국 원자력 연구소의 수티 디렉터는
우리도 오래된 연구로 교체를 계획 중인데 한국의 기술력이 매력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연구로 시장의 현황도 한국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국제원자력기구의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사무총장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220기의 연구로가 운영 중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30년 이상 된 오래된 시설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20년간 최소 50기 이상의 교체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그의 전망은 한국에게 큰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의 연구로 시장이 주목받고 있었어요. 미국은 냉전 시대에 지은 연구로들이 대부분 오래되었고 유럽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죠. 유럽원자력연구센터의 마리아 로드리게스 박사는 유럽만 해도 10기 이상의 교체 수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기술의 경쟁력이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최재훈 상무는 우리는 가격 경쟁이 아닌 기술 경쟁에서 이겼다며 자부심을 드러냈어요. 실제로 한국의 설계는 경쟁국 대비 성능은 높고 운영비는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 수주를 계기로 한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원자력협회의 윌리엄 맥이 회장은 한국이 연구로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측했죠. 비즈니스를 넘어 과학기술 협력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컸습니다. 연구로는 각국의 과학자들이 교류하는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이죠. 한국원자력학회의 이용복 회장은 한국이 제공한 연구로를 통해 세계 과학자들과의 네트워크가 확장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이 달라지는 순간을 목격하며 저는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기술력으로 세계를 이끄는 나라,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한국입니다.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소형원자로 연구동에 들어서니 미래 에너지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벽면에는 스마트백과 ISMR이라는 두 종류의 소형원자로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죠. 연구로 수출 성공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진짜 목표는 여기에 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차세대 원자로 개발 단장 정동혁 박사가 소형원자로 모형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2024년 스마트백이 국내 설계 승인을 받았고 2025년까지 차세대 ISMR 설계를 완료해 2028년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형원자로는 왜 중요할까요? 현대엔지니어링의 에너지사업본부장 최병현 부사장은 대형 원전 건설이 어려운 시대의 소형원자로는 새로운 대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작으면서도 안전성이 뛰어나고 공장에서 모듈로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라 건설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시범 운영 중인 소형원자로 제어실 모형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과거 원전 제어실의 수많은 버튼과 계기판이 사라지고 대신 첨단 디지털 화면이 자리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인공지능이 운전을 돕고 사고 가능성은 기존 원전의 1000분의 1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ISMR 설계팀의 이민우 박사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이번 연구로 수출 성공이 소형원자로 시장 진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김현석 원장은 연구로와 소형원자로는 설계 철학과 기술이 많은 부분 비슷합니다. 미국에서 인정받은 우리 기술력은 소형원자로 수출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가 이미 한국의 소형원자로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소형원자로가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라 다양한 산업과 함께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소형원자로를 데이터 센터의 전력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디지털 전환 사업부 박성민 이사가 설명했죠. 대형 기술 기업들도 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의 안정적인 전원 확보에 고심하고 있었고 소형원자로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난달 실리콘밸리에서 회의를 가졌는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박 이사의 말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또 다른 유망 분야는 수소 생산이었습니다. 소형원자로에서 나오는 높은 열을 이용해 물을 분해하면 탄소 배출 없이 수소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진짜 친환경 수소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신재생융합 연구팀 최정환 박사가 설명했죠.
수소 경제를 추진하는 한국에게 이는 중요한 기술적 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김대식 국장은 연구로 역수출 성공을 계기로 원자력 산업의 모습이 바뀌고 있다며 앞으로는 전기 생산을 넘어 데이터, 수소, 물 정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구원을 나서며 저는 한 젊은 연구원에게 미래 계획을 물었습니다. 저희가 꿈꾸는 것은 원자력의 새로운 시대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하고 경제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원자력이 새롭게 평가받는 시대를 열고 싶어요. 그의 열정 어린 대답이 오래도록 귓가에 남았습니다. 66년 전 미국에서 첫 연구로를 들여왔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원자력 시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기술 역수출의 성공 이야기, 그리고 그 너머의 더 큰 꿈. 이것이 바로 오늘의 한국이 세계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CNN 서울 특파원 데이비드 한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